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코로나가 잠잠해서 울산에는 이제 좀 종식이 되나 싶었는데 또 한 명, 두 명 또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참 또 이번 학기도 참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수는 없죠. 잘 대처해서 이 위기를 좀 잘 대처하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뭐 uncertainty, 불확실성한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고 뭐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이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수강하면서 제가 오늘 수강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번 강좌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또 이게 보너스로 동기유발도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진도를 3장까지 나가고 4장 좀 나가기 전에 동기유발 위해서 특강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4장 진도를 3장까지 나가고 4장까지 나가고 4장까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죠? 2장 부분 우리 부교재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우리 본교재는 3장을 했죠. 3장하고 4장을 해야 되니까 본교재의 4장을 끝내고 부교재는 뭐 3장 2장을 끝내고 해서 특강을 한번 또 여러분에게 하면서 여러분을 동기유발시키고 그리고 또 강의를 이어갈까 생각합니다. 진도도 뭐 많이 나간다고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교재 3장을 보완할 수 있는 부교재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강의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교재에 다루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부교재도 시험 범위에 일부 들어가니까요. 본 교재보다는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내용, 좀 없는 내용, 제가 중요하다고 부각시키는 내용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더 심리 있게 와서 나중에 중간고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기말고사 정도는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든 뭐 온라인, 오프라인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영학에서 경영의 이론 발전입니다. 그죠? 경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자, 앞서 우리가 뭐 고전적이다 뭐 이러면서 테일러 얘기도 했고요. 뭐 포워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경영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자, 경영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적, 환경적 요인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는 고전적 이론, 고전 경영 이론. 그 다음에 행동과학 이론. 행동과학 이론 하면 테일러가 생각이 날 것 같고요. 교량 경영 접근, 그 다음에 현대 경영 이론으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 접근법에서 우리 책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영향에서 자, 사회의 물적 또는 인적 자원의 가용성, 생산 그리고 유통의 의미다 이렇게 했는데요. 경제적 영향에서 자, 사회적 영향 우리가 4장의 환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조직 환경, 사회 환경,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다룰 건데요. 그 속에서 좀 더 상세히 또 다뤄지니까요. 자,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사회 물적, 인적 자원 가용,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에 필요한 재료지 않습니까, 그죠? 물적, 인적 자원, 생산의 유통의 의미 이런 부분이 다 경제를 일으키는 모든 환경을 경제적 환경 표현을 했고요. 사회적 영향, 자, 인간의
인간 사이의 관계, 자,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문화, 그 조직 안에서 내부가 있고 크게는 외부 이게 있죠. 그 외부에는 과학 환경 이렇게 일반 환경, 과학 환경은 나뉘지만 기업의 이제 내부로 보면 이제 조직 문화가 있죠. 조직 문화. 자, 그래서 문화가 나옵니다. 그죠? 사회적인 문화도 있고요. 자, 이건 정치적 영향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 사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자, 상세히 이것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영향,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하우, 다른 거고요. 장비와 도구, 절차, 정보, 진보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보죠, 정보, 기술적인 정보겠죠. 정보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새로운 기술 도입, 경쟁 우위를 결정한다, 그렇죠? 네, 정보입니다, 정보. 자, 글로벌 영향이다. 기업이 세계 시장에 경쟁하려고 할 때 품질, 그죠? 그 다음에 생산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시키는 압력. 그래서 차별화 전략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비용 절감. 네, 비용을 절감하고 원가 절감, 그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이런 영향적인 부분이 환경적 요인, 네, 이렇게 다루었는데 교재에서 우리 사장에서 또 상세히 더 디테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냥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교재가 주교재에서 없는 부분들 정리를 딱 잘 해놨습니다. 그죠? 정고전 이론에서 고전 이론 넘어가면서 과학, 그죠? 관료제, 그죠? 막스 베버, 그죠? 기억나죠? 경영관리 이론, 페이어, 그죠? 기억나죠? 행동과학 이론 넘어가면서 이제 뭡니까? 호소원 실험, 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뭡니까? 이제 인간관계 중심의 어떤 경영 이론이 나오죠. 이게 너무 이제 좀 더 사람을 기계 취급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어떤 동기 요소, 그런 요소,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경영 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다 보면 이제 교량 경영 나오고 계량 경영이 나오면서 다시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시스템이 나와요. 상호 연결되는 상호 유기적인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상황 적합, 상황에 맞게끔 또 이 조직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업무 생산성, 효율성을 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체감 이론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고전 이론에는 오웬과 베비시. 자, 우리 책에 잠깐 다루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인적 자원의 중요성 인식, 종업원의 복지에 큰 관심, 작업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도 인적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테일러가 워낙 강하게 그렇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산업화되면서 그죠? 너무나 사람을 이렇게 과학적 관리해서 시간적 동작 연구 이렇게 해서 시간도 재고 동작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베비지, 자, 산업의 효율성에 관심, 그렇죠? 생산의 효율성을 잠시만요. 생산의 효율성 관심, 노동의 분업을 강조하고 시설과 자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생산성 증가와 비용 절감을 주장했다. 자, 이런 내용을 데이터 삼아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학문은 벤치마킹이다. 기존의 그 이론, 그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정의가 만들어지고 법칙의 규율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뭔가 새롭게 창조해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 공유되고 그죠? 그러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의 어떤 절차상이죠. 절차상. 자, 이걸 섞어서 순서대로 시대적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여러분 나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고전, 그렇죠? 전고전 나와 있고 행동과학 이론, 계량, 시스템, 상황, 적합 이론 이런 식으로 이론 자체가 교묘하게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순서를 정확하게 시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고전 경영 이론 그러면 테일러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료제, 그죠? 예, 서열화시키고 관료 문화, 관료 조직 이렇게 하면 되게 딱딱한 조직 문화하고 하이라키 조직에서 꼭 필요한, 그죠? 예, 경영 이론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서열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게 좀 관료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너무 지시 내리고 상사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 근데 이제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화되어 가면서 이런 수직 조직 구조상에서 업무가 보고되어 가고 또 위에서 내려오고 이 보고가 이제 하달식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러니까 그 외부 환경의 어떤 그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절차상 어떤 그 업무상의 어떤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소비자가 되게 불편하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냐면은 이거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치를 하는데 그 사고 난 건에 대해서 본사까지 쭉쭉쭉쭉 이렇게 대리점에서 올라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보고돼서 다시 보고되어서 내려오고 또 보고되어서 또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겠죠. 그죠? 예, 보험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소비자가 불편을 많이 호소하니까 이제 그 권한을 이렇게 그죠? 대리점들한테 이렇게 이임을 하거나 해서 빨리빨리 큰 어떤 그 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밑에서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팀제 이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권한을 인파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제가 결국은 어느 정도 이 플랫 조직으로 그죠? 평평한 조직으로 바뀌는 그런 구도가 간 거죠. 하지만 하이라키 조직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또 필요한 조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경영관리 이론을 주장했던 이 페이올이 지금의 모두 경영학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공통 전제가 뭐냐? 작업자들은 경제적 관심에 따라 합리적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되면 비용을 줄이고, 그렇죠?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경영을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나와 있네요. 그죠? 과학적 관리를 주했던 기브레스 부부, 칸트,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관료제, 막스 베버, 막스 베버라고 웨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경영 관리, 페이어라고 홀렛, 있습니다. 홀렛. 자, 그래서 전제는 사람을 합리적이다. 사람은 합리적이다. 사람은 합리적이긴 한데 감정이 있는 동물이죠.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긴 하죠. 이성적이고. 그렇지만 시키면 시킨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돈을 떠나서 기분이 나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많이 줄게, 100만, 200만 원 더 올려줄게 해도 그 상사의 태도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럼 돈을 차라리 안 벌어도 좋으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럼 그 조직에 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죠. 여튼 합리적이다 하면 이득이 되면 이익이 되면 무조건 따른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있다. 그 이익과 상관없이 감정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작업자의 능력, 생산성 정대를 그죠? 포인트로 잡고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작업자 과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전문화, 노동의 분업. 유일 최선의 작업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 갈래의 어떤 그 패턴으로 이렇게 방법이죠. 방법으로 일을 해보겠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 뭔가 그걸 하나 찾아내는 거죠. 원웨이인 거죠. 원 베스트 웨이가 우리도 자기한테 이것도 여담입니다. 자,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산을 물려가는데
저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 안에도 땅도 있고 그죠? 땅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토지도 있고 부동산 중에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또 뭡니까?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또 이게 맞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취향에 그 부분이 이제 맞는 거죠. 코드가 땅만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수익을 내는데도 자기 어떤 스타일이 있듯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그죠? 가장 최상의 물론 이제 그게 뽑은 거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죠? 하나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거니까. 자, 과학적 관리법의 4원칙. 자, 표준화. 네. 각 한 과학의 각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과학을 수행하는데 가장 작은 업무 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하다. 가장 작은, 가장 좋은, 가장 좋은입니다. 이게 작은 걸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각 작업을 수행할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과학적으로 선발하고 과학적인 표준 방법으로 과학을 수행하도록 훈련 교육시킨다. 이런 부분도 선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적격자 찾아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에서 면접을 왜 봅니까? 어떻게든 그 고급 인력이 입사를 해서 나가지 않고 잘 적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녹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좋아지는 직원이 있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좋아지지 않는 직장도 있겠죠. 종업원도 있겠죠. 그런 걸 잘 이제 선별을 한다는 거겠죠. 관리자는 작업자들이 과학적인 작업 방법으로 과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과 협력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원웨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는 작업자의 작업을 계획하고 작업 수행 방법을 설정하는 반면 작업자는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과 책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와 같이 관리자와 작업자의 직무와 기능이 분업화된다. 계속 나왔던 얘기죠. 분업화된다. 쪼갠다. 나눈다. 쪼갠다는 겁니다. 디비전.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동작죠. 앞서 얘기했지만 시간 연구 그리고 임금 인센티브도 여기서 도입한다. 이를 어느 정도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그 기준을 넘어서는 직원에게는 더 월급을 많이 주고 그 기준을 못 미치면 그냥 그대로 기본 금방 나가는 그렇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길브레스 부부. 자, 길브레스 남편이 프랭크, 여자는 윌리안인데요. 자, 벽돌을 쌓는 거죠. 벽돌을 쌓는 걸 가지고 테일러처럼 동작을 연구하고 그리고 사진 촬영 기법을 통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칸트가 심리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칸트의 일화를 보면 걸어다니는 시계라고 별명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시계. 왜 그러냐면 딱 정해진 시간에 산책도 가고 딱 그 장소를 지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칸트가 몇 시에 딱 지나가면 지금 몇 시쯤 됐네 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 관리를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했다. 그래서 칸트가 일정 계획을, 스케줄 관리를 아주 잘한다. 업무 계획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된다. 그럼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학생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 그 학습 계획표를 세워서 과목별로 쭉 적고 나서 날짜를 적습니다. 쭉쭉쭉 적고 나서 이건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몇 % 달성이 되었다. 그리고 100%가 될 때까지 그죠? 어느 과목을 쭉쭉 한눈에 보면서 이 과목은 지금 90%, A라는 과목은 90%, B라는 과목은 70%, C라는 과목은 30%돼 있다면 자, 빨리빨리 위에서부터 빨리 끝내고 내려올 건지 아니면 제일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또 보완해 갈 건지
일정을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과목은 되게 열심히 하고 어떤 과목은 되게 좀 이렇게 소홀히 하다가 학점을 다 거기에서 한마디로 깎이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업무일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일을 했을 때 그걸 연이어서 간다든지, 그리고 보고를 할 때 지금 업무 어떤 생산성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어 있고, 그죠? 언제 마감되는지, 공사 같으면 그죠? 제품이 언제 나오는지, 언제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수량, 수출 이런 것들 다 차트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칸트가 이제 그 공문을 한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칸트 차트인데 결국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어진다는 거는 거죠.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이 일정에 맞춰서 그죠? 요령을 피우지 않고 직원들이 단합해서 일정에 맞춰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관료제의 이론. 자, 이상적인 관료제에서 웨버. 자, 구조화 원칙, 과정의 원칙, 합법성을 획득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상적인 관료제 보면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노동의 분할, 그죠? 노동이 분할되는데 권한과 책임이 없다면 그건 뭐 그죠? 비쪽 배설구죠. 말 그대로 전문 경영인한테 뭔가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그죠? 부여하지 않고 그냥 관리를 맡기면 소유 경영자가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됩니까? 그냥 관리하는 고용 경영자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권한을 안 주면. 자, 그래서 권한 계층에 조직된 지위, 그 다음에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위한 규칙과 절차의 명확화, 그 다음에 조직의 소유와 경영 분리. 자, 관리적인 행위와 결정의 문서, 기술 자격에 근거한 선발과 선진. 자, 이런 부분이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뽑을 때라든지 어떤 인력을 배치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잘 짜여진 어떤 조직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는 효율적이면서 갈등이 최소화되고, 소개되며, 자, 모든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서로가 업무가 중복되어서 나중에 그걸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겹치는 부분은 이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 해도 되고. 자, 과정의 원칙, 관료제는 모델의 근간은 권한과 책임을 합법적인 통제이다. 그래서 책임과 합법적인 통제를 하면서 과정을 잘 관리하고, 합법성을 획득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관습,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대로 하는 거지만 카리스마, 인간적인 매력에 의해서 권한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도 없고, 관료 리더는 전문성과 법적으로 정의된 자격요건, 지위 체계 하에서 그죠? 그 권한이 세지겠죠. 네. 그래서 경영관리 이론, 자 바로 페일률이 나오죠. 자, 그래서 경영자 해서 계획, 조직, 그죠? CC, 지휘 이런 말도 쓰고 지휘라는 말도 쓰고요. 조정, 네? 통제 이렇게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올의 이 14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앞서 우리 본 교재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나드가 나오는데, 경영관리 이론에 또 공헌을 했던 바나드는 최고 경영층은 종업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유지하라. 한마디로 뭐죠? 경영층은 종업원 사이의 소통을 하라. 최고 경영정이 밑에 있는 관리층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좋은 경영을 이어갈 수 없다. 원하는 완제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 서비스가 그죠? 될 수 없다. 그래서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이 밸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밸류 체인 가치 라인에 가치 체계 그죠? 이 밸류 체인에 뭐가 있습니까? 이 가치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통이 잘 안 되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가. 그래서 조직은 종업원들의 협동이 필요하고 그들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관리 이론의 이 소통을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드다. 네, 바나드.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조직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 사이에 파울과 같은 비공식 조직이 존재한다. 그래서 조직이 원래 짜여진 부서별로 생산, 그죠? 마케팅 짜여진 조직도 있지만 비공식 조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클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모여서 그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모여가지고 동산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비공식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딱딱했던 그 업무적인 환경에서 좀 벗어나 좀 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왜? 그럴 때에 종업원과 윗상사, 고위직 간부들하고의 어떤 좀 밑에 말단 사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장실 문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소통하러 오세요. 항상 문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사장님을 찾아가고 직원들이 마음 열고 이렇게 소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미가 소통으로 이어질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말만 하면 말만 그죠? 그 뭔가 하나 제안했다가 그죠? 대래 업무를 더 많이 이렇게 과정되게 부여받거나 그죠? 결국은 나중에 그 제안한 건보다 더 그 회사가 원하는 쪽으로 가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좀 그다음 하기 싫죠, 그죠? 네. 그다음에 권한의 수용 이론을 주창하라 했는데 부하는 상사의 명령 시에 명령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며 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때 그 명령을 기꺼이 따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명령한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부하가 느끼기에 상사가 하는 행동이 자기는 회사의 어떤 금전적인 행령을 한다든지 윤리적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밑에 직원들한테는 뭔가 엄격하게 뭔가 규율과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를 한다면 사실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잘 따르지 않겠죠, 그죠?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전적 경영 이론의 공헌과 비판. 자, 우리 앞서도 했지만 원칙, 그죠? 원칙에 따라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경영 분야에서 공정, 기능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시의 경영 기법이 오늘날도 이용되고 있다는 거. 그건 정말 높이 살만하죠. 비판이 있다면 안정적이고 단순한 조직을 대상으로 했다. 안정적이고 좀 유동이 많고 그죠? 네,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벽돌 쌓기라든지 그죠? 이렇게 업무 현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안정적인 일을 조직에서 개인의 역할, 존엄성을 등한시하고 맞죠? 작업자의 능률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취급을 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합리적인 측면, 이성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경영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업무 생산성만 오르면 된다라는 거였지만 오히려 그게 발목이 잡혀서 사람의 이성적인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결국 업무 생산성도 같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일을 안 할 수 있다. 과학적 관리법은 조직을 폐쇄 시스템을 간주하고 폐쇄 시스템은 뭔가요? 아예 개방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 조직만이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딱 외톨이로 남는 거죠. 자, 노동자를 생산성, 금전적 보상 관계로 지급했다. 그래서 노동자가 돈만 많이 주면 생산성 올라가게 되어 있다. 라는 어떤 그 정의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고전적 경영의 특징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억조절. 그래서 금전적 동기부여, 그래서 인센티브 이 얘기를 과학적 관리 테일러 주장을 했고요. 반려제 웨버,
규칙, 비인간성, 분어, 개청적, 고난 이런 부분만 좀 더 중요시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직, 의사소통이 좀 지연, 왜냐면 관료제니까. 근데 경영관리 이론으로 넘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분어, 개청적 구조, 권한 구조, 공정성 이런 부분을 좀 경영자 위주로 또 명료화했고 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페이어죠, 페이어. 근데 바나드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세 그룹의 이 영역에 테일러, 페버, 막스 웨버 또 뭡니까? 이 페이어하고는 좀 더 바나드는 더 인간적인 관계 쪽으로 치우쳤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고정적 경영 이론은 자급자들을 생산 기계로 취급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이용하는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원웨이 방법. 자, 고정 경영 이론 경제학적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동기유발을 된다고 여겼다. 그죠? 경제적 이해관계 돈만 가지면 된다. 자, 행동과학 이론에서 인적 변수를 인정하고 조직에서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중요성, 목표들을 위한 작업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제 행동과학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행동과학으로. 그래서 행동과학은 어떻게 보면 작업자들의 동기유발, 또 동기유발 이런 부분이었지만 행동과학은 다르다. 그냥 과학하고 행동과학하고 이제 이렇게 분이죠. 행동과학.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인간적 관계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행동과학 이론에서는 작업자들의 인간적, 사회적 욕구의 주식의 사회적 환경이 작업자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인간적, 사회적 욕구 이런 부분이 이제 메슬로의 욕구 단계로 얘기가 됐고, 그렇죠? 자, 행동과학 이론에서는 조직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동과학 이론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초기 행동 이론, 초기 행동주의 이론. 자, 거기에 바나드가 들어가 있죠. 바나드 아까 설명한 것이 조금 그 바나드가 이 본 교재 앞쪽에 설명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 뒤쪽 행동과학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행동과학 부분이네요. 행동과학 맞죠? 이게 앞으로 갔네요. 앞으로 갔고 아까 설명한 내가 못 봤나? 그죠? 여기 경영관리이론에 경영이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빠져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 그죠? 바나드 이론은 행동과학 이론이니까 고전 경영 이론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내용이 빼야 되겠네. 뒤로 넘어가요, 뒤로. 그래서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넣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동과학 이론에 속하잖아요, 그죠? 이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 그래서 이게 행동과학 이론에서 이게 바나드가 나오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행동과학이라서 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오웬도 인간적인 면 이런 부분도 얘기했죠, 그렇죠? 인간적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민스터버그도 얘기했고, 호손의 연구 메이오, 이건 이제 조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공장 내 조명을 가지고 호손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메슬로 욕구 단계 제가 배웠죠? 네.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 욕구, 그 위에요 자기 추월 욕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존재는 사람은 사회적이고 아까 앞에서 뭐죠?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랬잖아요. 사람은 사회적이고 자기 실현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맥그리그의 XY죠. X 이론은 뭐였죠? 사람은 원래 태생이 게으르고 좀 옆에서 지시를 안 내리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통제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X 이론이라면 Y 이론은 아니다. 사람은 독창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관리해야 되고 스스로 하게끔 유도해야 된다.
너무 통제를 강하게 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맥그리거의 Y론이 되겠습니다. 행동과학 접근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윈스터 버거 산업 심리학의 아버지다. 산업 심리학. 왜냐하면 이제 행동과학은 인간관계 심리학을 다루니까요. 산업 심리학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윈스터 버거. 자, 심리학의 산업 심리학이 어떻게 산업에 접근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생각 좀 어떻게 했죠? 사람은 그냥 시키면 시키고 돈 많이 주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이 심리학의 아버지 미스터 버거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그 업무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뭔가 변화가 많다. 그 심리적인 부분이 불만족스러우면 결국 일을 안 해서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 직무 분석을 하여 특정 직무에 알맞는 작업자를 찾을 수 있다. 작업자들이 최선을 하여 작업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규명한다. 심리적 환경이라, 그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위험한 그런 곳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들어가면 뭐 금방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평생 직장 이런 분위기도 심리적 안정을 깔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바로바로 뭐 회사 세상 뭐 눈에 가시가 돼서 찍히면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정이 될 수가 없죠. 경영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근로자들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경영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근로자들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걸 하긴 하되 근로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무시한 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죠. 자, 폴렛은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조직은 공동체로서 운영되어야 되고 갈등은 경영자학전의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되고 반하다고 생각이 똑같네요. 소통해야 된다 했으니까 권력은 경영자학전과 공유해야 되고, 그죠? 공유해야 되고 경영이란 정적 원칙이 아닌 동태적 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물러 있고 안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인다, 변한다, 그죠? 그러면 경영 스타일도 계속 변해야 되겠죠. 그 변하는 상황에 맞게끔 또 경영이 되니까 상황적 경영이 나오는 겁니다. 작업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 와우, 그죠? 그러면서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어떤 공헌을 했을 때 이 기업이 발전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부여될 때 아이디어도 내고 또 참여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돈만 주면 됐고 뭐 좀 사람들 기계치고 하고 좀 이렇게 삭막하면 분위기가 조직 문화가 그러면 사실 뭐 돕고 뭐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굳이 뭐 내가 뭐 돈 거 조금 더 받을 거라고 뭐 굳이 뭐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참여 잘 안 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호손 연구. 자, 호손 연구는 조명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 계정기 조립 실험실 했고 면접 얘는 작업 시험 실습 계산도 있고요. 조명 같은 물리적 작업 조건에서 변화가 생산성과 상황 관계가 있는가? 결론은 관계가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대개 이제 업무가 조명이 환하게지고 뭐 업무 환경이 좀 개선되면 더 많은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지만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사회적인 측면 또 주변의 어떤 분위기 거기에 좌우가 많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의 행동이 관찰되거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면 생산성 증가한다. 작업자들의 행동이 관찰되거나 관심을 받는 거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면
칭찬하지 않겠어요? 칭찬을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랬을 때 뛰어들지 무작정 내가 뛰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손의 연구 결과 그죠? 연구 오손은 인간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인간을 배제하고 업무 효율성을 깨할 수는 없다. 아무리 인공지능화되지만 그죠? 사람이 빠지지 않는 이상 중요. 인간의 행동 행위의 복잡성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 이해가 요구된다. 그래서 기계는 기름칠하고 전기만 꼽아주면 잘 돌아가겠지만 사람은 월급만 주고 그냥 먹는 거 맛있는 거 준다 해서 잘 돌아가지는 않더라. 그 속에서 업무에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심리적으로 많이 좌지우지 되더라. 경제적, 기술적 외에도 개인, 집단, 사회적, 심리적 요소,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사기, 지위, 방식, 태도, 감정, 조직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 취급해서는 안 되겠구나. 월급만 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 왜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비공식의 중요성을 회식도 할 수 있고 단둘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집단이 내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범이 작업자들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 업무 외에 성과를 내는 그 외에 비공식 조직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공식 조직으로부터 받은 소외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운동처럼 행동과학 이론을 강조했던 인간관계 운동. 자, 경자들이 작업자의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성성은 향상된다. 이렇게고요. 자, 대표적인 이론가 메슬로우, 맥그리거가 있는 거고요. 맥그리거. 자, 메슬로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갖는다.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역을 한다. 욕구는 그의 강도에 따라 계층을 이룬다. 그렇죠? 그 계층을 이렇게 의식주, 배설, 성욕, 안전, 보호, 그 다음에 소속감, 그렇죠? 집단 소속, 사랑, 그 다음에 존경, 인정, 사랑,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 자아실현, 성취감, 잠재 능력 개발. 내가 몰랐던 나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존경을 받고 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임영웅, 그죠? 임영웅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자기의 끼를 잘 발산해서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X이론과 Y이론이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X이론은 사람은 어차피 뭔가 저항이 맞닥뜨려졌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일 때 액션을 취하더라. 그러니까 좀 더 뭡니까? 비판을 하고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참 게으르고 의욕이 없으면 일을 하도록 위협과 협박을 해야 된다. 협박 안 하면 잘라버린다. 뭐 이러면서 그죠? 오늘 일 달성 못하면 월급도 없다. 이러면서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고 작업의 발언권 인정하지 않고 직접 명령 통제. 굳이 뭐 발언권 주면 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발언권 없이 그냥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업무 일을 시키는 상황이 되겠고요. 작업자들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작업자들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돈 많이 준다고 무조건 그 회사 일하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훨씬 더 업무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부정적 이론 중에 고전적, 과학적 이론, 관료제, 경영관리 이론. 자, 그래서 Y 이론은 뭡니까? 인간관계 접근 방법이 되겠죠. 이게 X 이론이 되겠고,
중립적인 것, 시스템 이론, 상황적 이론, 중립적 시스템 이론, 상황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겠네요. Y 이론에 속하는 인과관계 접근 방법과 X 이론, 부정적 X 이론에 속하지 않는 거 고르시오 할 수도 있고, 다음 중 긍정적인 Y 이론을 찾으시오 할 수도 있고, 중립적인 거 찾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시험 문제도 잘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이제 뭡니까? 작업자의 목표 설정 참여, 자유, 그죠? 분권화, 책임 위임, 권한 위임, 그죠? 직무 확대, 책임을 부여하면 훨씬 더 우선성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아마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상황 적합점. 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일을 싫어하고 일을 피하려고 한다. 맞습니까? 경영자들은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고 강요하고 위협해야 한다. 맞아요 이게? 작업자들은 지시받기를 좋아하고, 와우! 작업자들이 지시받기를 좋아하고 있다고요? 책임을 회피하면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야망을 갖지 않고 다만 직업의 안정을 원한다. 야망이 없고 꿈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어느 누가 그죠? 건물주가 이걸 그죠? 예, 파악하지. 자, Y군. 작업자들은 일을 싫어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작업자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극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작업자들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 수준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좋은 조건 하에서 책임을 그죠? 맡으려 하고, 작업자는 조직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 능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유능하지만 그들의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행동과학 접근에서 조직 행동론이 나오죠. 행동론. 자, 행동과학에서 조직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학문. 자, 조직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학문이 바로 조직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관리자들이 여러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지침으로 사용할 이론을 개발한다. 그래서 작업자에 대한 견해에서 고전적 경제이론은 경제인, 인간관계로서는 사회인, 자, 과학적 접근 방법에서 복합인이다. 아하, 복합인이다. 돈을 좋아하니까 경제인, 인간관계는 사회인, 행동과학 접근에서는 복합인으로 치부한다. 재밌는 말이. 자, 작업자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공은 개인의 모티베이션, 맞죠? 그룹 활동, 작업장에서의 대인관계, 사람들의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동학 이론, XY 이론, 그리고 우리 책에도 나왔었죠. IGS, 성숙과 미성숙의 이론, 리커트 나왔었죠. 우리 책에 참여적 경영, 참여적 경영, 리커트 이거의 자료들을. 행동과학 접근방법의 공헌 비판. 작업자는 물질적인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고요. 개인의 어떤 행동의 복잡성으로 행동이 예측이 어려워 실용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복잡성으로 그 몇몇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